교재에 대한 그 종류와 활용성을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서는 뭐냐면 강의 노트하고 본서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본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강의 노트로 할 거예요. 강의 노트로 본 강의. 즉 그리고 본서는 이제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본 강의를 들을 때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오세요. 즉 강의 노트를 가지고 오시고 만약에 기본 공정할 때는 상권, 전문 공정할 때는 하권을 들고 오시면 돼요. 분철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얘는 이제 예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얘는 복습을 하는 거예요. 즉 얘는 간략하게 돼 있으니까 예습할 때 너무 많은 걸 해봤자 잘 알아듣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서 예습을 해서 강의 노트를 먼저 예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를 메모를 하고 여기에 뭐 본서에 몇 페이지에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습과 복습의 순서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제일 좋은 시기는 그날 당일날 하는 거예요. 당일 일찍 오셔서 예습을 한번 쫙 그날 할 거를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10주 강의로 기준으로 한다면 이 강의 노트로 예습하는 분량은 20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굉장히 작은 분량이에요. 1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거 이제 싹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얘기 오늘 떠드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 강의를 들어요. 그 다음에 집에 댁에 가시자마자 복습을 해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친 거를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복습. 그러면 하루에 3번 공부하시는 거죠. 3번 공부하시면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용어 정의하고 고득점 답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얘는 용어 정의는 우리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올려놓잖아요. 보통 얘는 용어 정리는 단답형은 여기서 내요. 예. 그 다음에 본서에서는 논문형을 보통 해요. 물론 뭐 다른 부분에서도 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참고서류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서고 얘가 참고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단답형이나 논문형에 대한 부분을 나오는데 보통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요일 날 문제를 여기서 범위에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토요일 날 범위에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서는 요 2개, 참고서는 요거예요. 특히 강의 노트에 대해서 거기다가 자꾸 써놓으시는 걸로 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요, 첨언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것 중에서 더 질문을 더 하셔도 되고요. 다른 부분을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답안이 작성할 때 포맷 같은 거, 네. 숫자라든가 뭐 로마스터 써. 예. 답안 작성의 포맷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이거를 답안 작성 요령을 실은 이제 하긴 했는데 이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이 답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3줄이 돼 있죠. 3줄이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번호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안에는 여기는 내용을 쓰는 거죠.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건조, 수축, 균열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냈어요. 또는 건조, 수축 이렇게 시험 문제 냈다. 그러면 번호 체계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쓰라고 거기 돼 있죠. 우리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받아보면은 거기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이 맨 앞에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호 체계는 이렇게 해요. 자, 1번, 그 다음에 1번, 2번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번호가 1번, 1번, 2번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번호가 1번, 2번 가요. 번호 체계는 자 이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그리스 문자로 예전에는 뭐 1번, 2번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그리스 문자로 쓰지 말고 아라비아 숫자로 다 통일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아 나는 뭐 가나다로 하면 되겠느냐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자 1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1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달이 점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반달로 됐다가 만월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가로가 커지면서 찬다. 실은 이 순서가 일반 논문의 번호체계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문제 이렇게 쓰고요. 건조 수축이라고 쓸게요. 수축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답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요. 그 다음에 1번 건조 수축의
수축의 정의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번호를 쓰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1번, 2번 이렇게 붙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다가 1번, 2번하고 내용을 그대로 써도 좋고요. 요 안에다가 내용을 쓰면은 그만큼 덜 써도 돼요. 가급적이면 이 대제목에 여기만 번호를 따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모는 게 내용을 좀 덜 채울 수가 있죠. 꼼수. 네, 그런 부분이 있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건조수축의 정의하고요. 2번 건조수축의 문제점. 해서 또 1번, 2번 쓰고 각각의 1번, 뭐 이런 1번, 2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쭉 내용을 써서 보통 5개 대제목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는 뭐 해야 돼요? 끝하고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3개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좌측에 3칸에 있는 부분은 번호만 쓰는데 대번호만 쓴다. 가운데다. 여기는 쓰지 않는다. 여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1번, 1번, 1번 이런 식으로 이거 쓰면 안 돼요?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만큼 땡겨서 써서 더 많이 써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거 싫어한다. 우리는 적게 쓰면서 많아 보이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어디에 쓴다? 여기만 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볼 때 대제목 1번 뭐야? 2번 뭐야? 이렇게 눈에 시인성도 있고 이게 대제목, 제목을 답안을 알아보기도 쉽고 그리고 번호 체계에 대한 부분도 지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은 공법 유형이니 문제점 유형이니 이제 답안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보통 이제 체계는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칸을, 요 외곽선을 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게 외곽선을 넘어서 이렇게 내용을 쓰시고 요 밑에도 쓰시고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 그만큼 정리가 안 됐어. 즉 쓰는 연습이 안 됐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한다? 저기 안에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처음 왔는데 네, 예. 공부도 그렇고 근데 시작할 때 예. 홈페이지도 막 낯설고 예. 뭐부터 봐야 될지도 예. 모르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2주차 시작했는데 예. 공부하면서 뭐 동영상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저 같은 처음 정말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실전 강의 위주로만 보면 되는 건지 예. 예, 그 처음 보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실전 강의부터 들어야 되는 건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순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강의는 여러 개 듣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학원에 반하는 얘기인가요? 강의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건가요? 실은 그게 아니에요. 책은 적어야지 좋고 강의는 먼저 하나가 된 다음에 보는 게 좋아요. 물론 많이 하면 좋긴 좋겠지만은 그게 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는 어떻게 집중을 하시냐면 본 강의에 집중하고 강의 노트에만 집중해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이제 그 평일날 말고 토요일날부터 한번 볼게요. 토요일날 딱 되면은 토요일날 되면 아침에 일찍 오셔서 먼저 강의 노트를 가지고 뭐 한다? 예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본 강의를 첨강을 해요. 강의를 첨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본서로 복습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일요일, 이게 여기 때는 이제 문제를 풀죠. 여기 이제 보시면 강의를 하고 이렇게 되지만, 여기 뭐가 있냐면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실전 문제가 있어요. 실전 문제. 실전 문제 풀이가 있어요. 그러면 요 문제도 예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여기 특강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일단 집중을 하세요. 요게 기본 강의고, 여기는 말 그대로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다 잘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한 사이클은 이쪽에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문제 풀이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만 한번 풀어보는데 다 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신 있는 것만 몇 개만 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이제 이건 뭐 하냐면 실전 테스트가 있어요. 이게 실전이 아니라 기출 문제가 있어요. 실제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거는 무작위로 문제를 내는데 얘도 역시나 어떻게 한다? 평일날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문제를 먼저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수강생 전용방에 올라가 있어요. 수강생 전용방에 이 문제랑 이 문제를 뭐를 낼 거다. 이 자료가 뭐가 있다는 걸 전용방에다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한 수요일 정도에 올려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주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월요일에서부터 월, 화, 수, 목, 금까지.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최초에는 다른 거 안 하고 여기에서 중요하다는 내용만 집중해서 내가 완벽하게 그거를 띄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게 이 정도는 이 당일날 끝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 답안 클리닉 밴드가 있어요. 클리닉. 얘는 뭐냐면 답안 클리닉 밴드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월, 화, 수, 목에 문제가 나가요. 그럼 문제가 나가면은 그 문제에 대한 문제와 거기에 문제에 대한 학회지를 붙여드려요. 그 한 몇 장 안 되는 학회지를 붙여드려서 거기에 답안에 힌트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방서를 붙여주든가. 그러면 그 답안을 보고 그 내용을 숙지를 한 번 다음에 답안을 문제를 써서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밴드에다. 그럼 제가 그걸 체크를 해드려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답안 클리닉은 이르게 그 주중에 문제를 한 문제씩 풀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얘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은 남의 답안을 볼 수 있어요. 잘 쓴 사람 답안을 볼 수 있어요. 그 답안을 보고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공부를 하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카피를 하되 더 낮게 카피를 하셔야 돼요. 즉,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잘 썼는데? 요 부분은 하고 기술사적으로 어떤 결론이나 이런 내리는 부분은 내가 달리 만들어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쓰나? 잘 썼어요? 잘못했어요? 이거 고치세요? 이렇게 쓰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일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이클을 돌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내가 너무 힘들다면 전혀 권해드리진 않아요.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 목표를 어떻게 잡냐면 목표를 100% 잡는 거가 나을까요? 90%를 잡는 게 나을까요? 110%를 잡는 게 나을까요? 110% 잡는 거는 회사에서는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우리 영업 목표 110% 잡는다. 그럼 달성이 돼요? 맨날 안 돼요. 맨날 깨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경기가 나빴던 적이 없다. 그러면서 결론은 뭘로 가죠? 월급을 깎겠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목표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달성이 가능하고 이게 소화가 주중에 충분히 되고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답안 클리닉 밴드를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나 이거 하는 것도 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쏟아지는 문제도 엄청나는데 이것도 소화하기가 어렵다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스텝은 뭐냐면 요 강의가 1단계예요. 요게 하는데 따라오는데 시간이 좀 남는다면 그럼 이 문제를 정리하는 거 2단계.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단계 이 문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고요. 다 하는 게 좋느냐? 다 하는 거는 학원이 좋겠죠. 네.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겠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니다. 이거 녹화가 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기본 강의 내용을 보면 예. 선생님께서 풀어내는 부분도 많고 예. 표나 숫자 같은 거 예. 그냥 넘어가시는 예. 분들도 많은데 예. 그거는 선생님께서 자,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은 상세하게 하고 어떤 부분은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좀 덜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 방법은 이래요. 자, 기술사 시험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집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올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이 나올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즘에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계절적인 문제라든지 시방서가 재개정이 됐다든지 이런 데서 나오지 뜬금없이 엉뚱한 데서 나오진 않아요. 그럼 뭐냐면 이게 이번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다음 시험에는 중요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답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상세하게 설명하고 건너뛰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즉 요번에 건너뛰는 건 비교적 덜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제는 책에도 없는데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가 얘기한 것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별표를 주죠. 이 중요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가죠. 얘는 뭐예요? 나올 확률이 100%에 가까워요. 99.99. 이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나올 확률이 얼마요?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올까 안 나올까 하면은 나온다 쪽에 가까워요. 얘는요, 50% 미만이에요. 나올까 안 나올까 하면 안 나올 쪽에 가깝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위험한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럼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또 보충이나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 제가 그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나아요. 물론,
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남는다 하면 다 하는 게 좋겠죠. 다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선택과 집중. 즉, 이번 강의 회차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학원 강의가 이번 회차의 강의를 한 내용을 다음 회차에서 들으면 별로 안 맞는 내용도 많아요. 왜냐면 이 회차에서는 또 이 회차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또 별표로 또 달리 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을 다리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매번 시방서도 수시로 바뀌어요. 재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재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건너뛰는 거는 그야말로 건너뛰셔도 될 만큼 시험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예. 중요 계속 강조하신 게 이제 중요 기본 26문제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예. 사실 초심자들이 이 26문제를 푸는 문제 풀이하는 거 상당히 어렵고 예. 꼭 반드시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지 예. 제시하신 문제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예, 예. 자, 중요 25문제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26문제죠. 26문제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중요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중요 26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도로공사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접수를 딱 하는데 시험 기간이 2달뿐이 안 남은 거예요. 보통 이제 시험을 강의를 시작할 때 시험을 이제 학원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강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한 2주, 3주가 지났어요. 근데 강의를 접수를 했는데 시험이 이제 2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이제 하는데 시험 접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시험을 이번에 볼까요? 말까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보세요. 그럼 그분이 바로 얘기하죠. 그럼 뭘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럼 논문형은 이것만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논문형은 전 문제에서 조합을 하면 웬만한 건 다 쓸 수 있어요. 저 중요 25문제는 뭐냐면 매번 그 문제를 약간씩 꼬아서 변형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반이 나와요. 반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 문제를 내가 이해를 하거나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거를 약간 변형을 해서 어디든가 다 끼워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논문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논문형에 대해서는 이 중요 25문제를 시간이 날 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저 26문제를 그럼 다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정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맨 처음에 순서는 어떻게 한다? 내가 쉬운 것부터. 내가 이게 이제 목록을 보니까 쉬운 문제가 있죠. 나는 터널 같은 경우는 나 안 해봤어. 근데 흑마기가 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좀 이해가 되고 쓸만해. 그럼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부터 내가 이해가 되는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그 다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리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문제에 대한 순서고요. 이 정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모범 답안을 카피를 하세요. 아니 거기 이제 중요 25문제에 대한 부분은 중요 25문제 책도 있거니와 아니면 우리 고득점 답안에 보시면 중요 25문제 내용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중요 25문제 내용에 대한 부분의 모범 답안을 보고 약간만 변형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지금 세계적인 회사죠. 삼성이 초기에 출발할 때 어떤 소리를 들었죠? 카피캣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방한다고요? 이거 애플 거 모방하는 거 아니냐. 애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초기 우리가 선발주자가 있고 후발주자가 있으면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가장 빨리 따라잡는 비결이 뭐예요? 카피예요. 아니 샤오미가 왜 지금 이렇게 뜨고 있죠? 얘네들이 엄청 카피하잖아요. 적절한 얘기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실력을 수준까지 올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효율적인 방법은 뭐예요? 남의 모범 답안을 따라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어느 수준이 되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거 말고는 더 좋은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강의하는 건 뭐예요? 실제 중요한 건 이거다. 실무에서 개선책은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모범 답안을 카피를 하시되 플러스 알파, 즉 내 생각,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좀 더 변형해서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26문제를 다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즉 2개가 됐던 3개가 됐던 우선 그 실시를 하시면서요. 이 답안이 좀 이상한 건지 제대로 쓰는 건지 하는 거는 작성한 다음에 저 보여주세요. 저 여기 이제 원장실에 있죠. 저 일찍 와요. 일찍 오니까 앞으로는 일요일 날도 이제 계속 있을 거니까 언제나 강의 시작 중에 또는 후에 또는 점심시간에 오셔서 보여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중요 25문제를 정리하시되 쉬운 문제부터 모범 답안 이런 걸 카피를 해서 쓰시는데 다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하는 데까지만 해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한테 들려주세요. 보여주신다. 어떠느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죠. 방해. 왜냐면 한 번에 하고 끝낼 생각을 하지 말고요. 계속 수정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를 한다. 자, 중요 25문제는 어떻게 해요? 요것만 써도 반은 나온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약간 변형하면 다 쓸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거 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지난주에 100분 동안 문제를 10문제 이제 풀어봤는데 예. 100분. 사전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한번 써보고 이제 문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 100분 동안에 그 10문제를 써봤는데 예. 물론 이제 안 보고 써봤는데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예, 예. 이게 문제를 알고 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면 실제 시험 문장에서는 어떨런지. 예, 예. 그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실전 문제를 풀어요. 실전 문제를 풀면은 이제 이걸 연습을, 예행 연습을 하는 건데, 자, 이 문제는 먼저 학원에서 이 문제를 내겠다고 하고 공지를 올려요. 자, 이게 이제 수강생 전용방에 이제 올리는데, 이 문제를 낼 거예요. 하면은 이제 그거를 보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럼 보고 분명히 준비를 했어요. 이게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 이걸 주중에 다 풀어보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걸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에 그거를 풀어요. 그럼 그렇게 써질 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습을 아침 일찍 하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하는 거예요. 당일날 마감 효과라고 있죠. 핵심만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건조 수축이라고 시험 문제 내면 건조 수축 균열에 대한 대책만 제대로 보는 거예요. 문제점 원인은 대충 한번 읽어보고 대책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보고요. 실무상에서 개선책은 뭔지, 즉 핵심 대제목하고 실무상의 개선책만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그것만 해서 문제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시험장에서 써요. 그러면 핵심 대책하고 현장에서의 개선책만 쓸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부실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쓰면 붙을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완벽이라는 건 없는 시험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께서 내가 준비를 하고 이거 시험장에서 쓰려고 그러는데 준비하는 기간만 한 3일.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외운 다음에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써지지도 않고 그게 실제로 쓰는 것도 다 못 쓴다. 그건 외워서 그래요. 외워서 그렇다고요. 보통 우리가 모범 답안이라고 정리를 하면 굉장히 버겁게 써요. 실제로 그렇게 시간 내에 쓰지 못할 정도로 정리를 한다라고요. 즉 핵심은 이거다라는 건 몇 개만 제대로 쓰면 붙는 시험인데 그걸 다 잘 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핵심만 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대충 써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시간 내에서 내용을 문제를 다 건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게 되면은 점점 내용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를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이 문제를 먼저 문제를 뽑아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먼저 풀어봐요. 찬찬히 풀어본다. 그 다음에 그걸 외워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쓰려고 하면 뭐냐면 일단 머릿속에서 막혀서 안 나와요. 그 외워지는 게 안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 정리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했는데 얘를 외워서 쓰면 그게 그것보다 빠르겠나요? 더 느리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걸음마도 안 돼요. 근데 뛰려고 하면 안 되죠. 일단 걸음마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 근육을 붙여서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계를 맨 처음에는 핵심 대제목만 쓰면서 다 건든다. 그 다음에는 어떤 그 부가적인 대제목도 채워 넣는다. 이렇게 해서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딱 적정점이 있을 거예요. 시간 내에 쓰면서도 비슷하게 쓸 수 있다. 거기서 멈추는 거지 더 많이 쓰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쓰냐면 이 답안이 됐을 거예요. 즉 내가 답안을 쓸 때 그거를 시험장에서 모범 답안을 외우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쓰느냐, 시간 내에 못 쓰느냐 하는 거는 내가 너무 많은 분량을 외웠고 외운 대로 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핵심만 보고 나머지는 유형에 맞게 채워넣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게 시간 내에 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족보를 만들지 마세요. 그때그때마다 답안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시간 관리가 될 거예요.